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정윤기입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에서 날라온 이 반도체 악재까지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너나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요. 오늘은 전문가님 말씀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빨리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자, 오늘 코스닥의 이 외국인과 기관 매도 압력이 굉장했습니다. 시장 많이 빠졌는데요.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 시장에 대해서 좀 좋은 멘트와 좀 뭔가 좀 되게 희망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유독 또 제가 방송하는 날에는 시장이 급락으로 장대 음봉을 만들어주는 날이 좀 유독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이렇게 막 편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장, 그러니까 바로 직전 방송을 말씀드렸을 때도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소재 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좀 얘기를 했었죠. 뭔가 좀 기쁜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슬픈 일이 좀 동시에 있어서 웃을 수도 그 다음에 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인데 지수는 여전히 안 좋고 좀 험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기회 삼아서 우리가 공략했었던 제가 강의해드렸던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로는 또 수익이 좀 잘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거둬들인 급등주와 수익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기쁜 일이나 그 다음에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증권 방송이라던가 경제 채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이제 다음 선거에 대한 후보 사퇴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이제 듣고 오늘은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하루 종일 방송 안에서도 좀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증시에 오늘 이제 지수가 좀 이제 떨어짐에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특정 업종들도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슈 관련된 반사익 수혜주들만 또 급등 랠리를 좀 보여주면서 좀 소재 자체가 오늘 증시를 대표하는 소재 자체가 좀 한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시가총액 1등 종목인 에코프로,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빠지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혹은 삼성전자랑 대표적인 SK 하이닉스까지도 오늘 지수에서는 힘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이제 사퇴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밀고 있었던 인플레 감축법이라던가 반도체 칩스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산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업종에 이제 악재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업종들이 또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주도 업종이고 지수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견인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수에는 보다 좀 더 크게 그다음에 좀 격하게 와닿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의견들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증시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하방에서 이제 61선이라던가 매물대라던가 여기에서는 나름대로의 일부 종가 관리를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할 때도 그렇고 하락을 할 때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어 있고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많이 이끌었었던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그다음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같이 급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악재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2차 전지 섹터에도 오늘 악재가 내려온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의 사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지속이 될 만한 그런 악재성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발적으로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질질 끌릴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흐름들을 보니까 테마주 종목들은 시간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이제 지수의 이제 아랫골이라던가 방어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업종이 됐든 일단은 지수의 변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을 할 때도 충분히 크게, 세게, 강력하게 이제 빠른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으로 충분히 좀 그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우리 코스닥 지수의 단기 저점이 어디고 어디까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찍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반등의 기회가 오고 뭐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의 흐름을 보다시피 또 이제 이런 흐름 그 다음 순환매가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빠른 속도로 반등이 가능한 그런 코스닥 지수니까 이제 뭐 좀 멀리 보고 갈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통해서 중소형주들의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주식시장의 큰 그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은 좀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또 이제 즐거운 그다음에 수익을 거둬들인 내용들이 뭐 또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빠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좀 더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빠지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단기적인 그 물량으로 이제 좀 들어오면서 이제 수급 집중 현상들이 또 오늘 재료가 있는 종목들한테 또 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의 좀 안정적인 추이를 보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830포인트까지는 탈환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아직은 좀 변동성과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되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에 좀 그 역행하는 그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성향의 투자자이든 간에 지금 시장의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트렌드로 불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좀 재료성 종목들, 요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집중을 하면은 오히려 좀 빠르고 큰 수익이 나는 또 기회장이 되기도 하니까 요런 부분들을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극복해 나가야겠다. 요런 의지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6월달 시장도 그렇고 7월달 현재 진행형인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참 지독한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오래 하고 이제 뭐 리딩도 좀 오래 하고 그랬지만 6월, 7월 달의 시장은 좀 유독 좀 더 좀 어려운 그런 시장들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수가 항상 뭐 급락은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빠질 때는 항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밀리고 하락 종목 위의 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의 특성상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니면 주도 업종의 주요 몇몇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좀 강하고 빠른 반등으로 지수가 돌려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지수 상승의 지속성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는 다 같이 밀려 내려오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모든 종목들이 같이 그만큼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좀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테마주라던가 재료주들 이런 것들로 이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좀 쳐낸다라던가 이런 이제 좀 적극적인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멀리 보고 결국에는 우리 계좌에 또 빨간불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익이 잘 나는 계좌로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나의 매매 성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매매와 그다음에 적극적인 대체 그런 매매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좀 말씀을 브리핑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7월 달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이제 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는 충분히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과 강의들 그다음에 이어지는 뭐 후속 종목들 이런 것들까지 좀 기대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익이 되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월 시장이 예상보다도 좀 많이 안 좋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에 우리 국내 증시 타격이 좀 큰 듯합니다. 너무 크게 일입이 하지 않은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빨리 빠진 만큼 빠른 반등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또 공부하고 또 야무지게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까 에코프로엠 말씀 주신다고 하셔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너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한가스쿠 1월 달에 처음 나왔을 때 1월 달부터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급반등이 나왔었을 때 테마로 볼 수 있는 배터리 쪽에서의 뭐 재료주, 테마주는 잠깐 나올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이 대형주들의 시세가 살아나기에는 조금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현재 7월 달까지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52주 신저가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오늘도 뭐 최근에는 또 반등이 나올 때는 바닥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으나 오늘은 또 역시나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좀 악성 내용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시총이 너무 커서 지금 이 종목들이 내려간다 하면은 지수를 끌고 가고 이제 지수가 빠지고 또 저점을 깨고 그러면은 다른 섹터에 연관이 없는 다른 종목들도 약간 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져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이끄는 그런 요인을 좀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한테 악재성 내용들이 좀 나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칩스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좀 막 욕하고 그다음에 서로 반대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사퇴를 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음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뭔가 좀 그 승기가 좀 더 올라간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찍어내는 완성차 업체들 안에서는 뭐 몇 년도 이후에는 뭐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은 전기차로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이제 좀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들을 주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2차 전지 쪽에 이제 불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악재가 나온 건 맞고 지속성이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냐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올라갈 만한 뭐 명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확실한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뭐 사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고가 랠리를 보인다라던가 기대감이 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악재가 한번 오늘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속성이 그렇게 막 길고 물고 늘어지고 계속 빠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결한 뭐 좀 빠른 시일 내에 악재 해소가 좀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그래서 아까 코스닥의 빠른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던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소화가 되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반등 속도를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닥 지수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뭐 제약주의 도약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부터 좀 물려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악재가 이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다 좀 더 좀 파이팅 하시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손실 폭이라던가 그다음에 좀 난 잘 안 풀려요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해결책들이 충분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들을 같이 병행하시고 수익들과 이제 좀 같이 상세를 하면서 천천히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들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대장주부터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요, 18만 1,100원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 재선 포기 소식에 주저앉았는데 앞으로 올라갈 호재들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빠질 것까지는 않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또 급락을 했던 만큼 반등을 또 다시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나오는 기회들 그리고 영향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말씀 첫 번째로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쭉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는 또 조선주 안에서 뭐 여전히 또 좋은 액션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이쪽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기 티키타카 하면서 또 52주 신고가, 그다음에 또 랠리 이런 그림들을 이어져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조선주 관련해서 이제 뭐 실적 시즌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또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조선해양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또 쓰면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수급 현황들을 이제 제 차트 안에 표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을 위주로 한 추가 상승 흐름들이 좀 눈에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성차 이런 것들이 이제 K 방산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많이 좀 강조를 드렸는데, 여전히 뭐 이 섹터 안에서 조선주들은 뭐 세 자리 수익을 최종 목표로 꾸준하게 좀 가져가도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월달, 2월달부터 이제 강조를 시작해 드렸고, 지금은 대략 한 60% 정도 가량, 뭐 절반의 이상의 성공은 좀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월봉상 긴 주기의 사이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간의 차이는 다소 예상하는 것과는 빠르거나 조금 더 느리거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종의 목표까지 도달하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조선주 전반적으로 선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에 나올 실적에도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은 편이고, 성과는 높은데 만약에 수주가 떨어지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은 앞으로의 미래 수주까지 다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실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미포 조선이라던가 뭐 관계사, 자회사 이쪽에 이제 가치 상승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컨센서스 분석들이 여전히 뭐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잘 못 가는 것도 조선주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좀 뭐 반대급부의 힘이 더 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렸던 만큼 힘을 좀 더 써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는 삼성중공업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중공업이 어제는 뭐 좀 다소 지난 금요일에는 조정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추이와 뭐 수급의 흐름들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 드리는 이 조선 기업들은 우리가 2024년도 끝나기 전에 또 세 자리 수익률이 딱 갖춰지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는 참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조선주 꼭 담아라, 이 조선주 장기적으로 봐라 했던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확신이셨죠. 오늘도 7.18% 오르면서 18만 6,600원으로 마친 HD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려봤고요. 아직도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호재들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 여전히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 조선주 쪽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조선주까지 또 역시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죠. 목요일날 제가 제시드렸던 무료 방송의 히든 종목입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뭐 높은 퍼센테이지의 수익률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는 급락 상황과 상승 종목이 거의 없는 장세 흐름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의 흐름도 오늘은 우리한테는 뭐 충분히 좋은 익절과 수익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부과될 수 있을 만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죠. 근데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세게 와줘가지고 오늘 관련된 종목들을 더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지수가 좀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암기계공업을 제시를 드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제시드리고 금요일에는 음봉도 좀 눌러주고 종가 대비 조금 좀 2%가량 뭐 내려오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막 노란톡 안에서도 막 서암기계 공업하면서 이제 막 점점점 찍으시고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마음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우리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제 방송을 보시고 저랑 같이 매매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내려오고 거래량이 없는 음봉에서 매수를 할 것을 권장드리고 불나방처럼 아마추어처럼 날아가는 종목을 따라가지 맙시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노란톡에서 잘 제시를 드려서 금요일날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한 6% 가까운 5.94%의 뭐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단기 수익으로도 충분히 좀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장 상황 고려해서 저는 한 4, 5% 수익권이 나오면은 적어도 이제 분할 매도는 한번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뭐 그거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단기 매매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는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위아래로 여기서 또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를 했을 때랑 하지 않았었을 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좀 뭔가 좀 편안하게 목표가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분할 매도는 좀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뭐 시추 테마로 붙어도 좋고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흐름으로 봐도 좋고 어느 쪽으로든 양방향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아직은 좀 덜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뭐 이번 주 안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르면서 5,020원 종가 형성했던 서암기계공업이었습니다. 직전 방송 히딩 장목이었고요. 바로 수익률 또 상승세 보여주네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오늘 굉장히 도드라졌는데 이 재건 테마주 안에서 그래도 아직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잘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수익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 굉장히 잘 짚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과 본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이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톡방 안에 들어와서 많은 정보들 기회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특징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뭐 안 볼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상한가 스쿨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2종목 이상씩은 항상 상한가 적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방송 강의를 하면서 종목을 하나 관심주를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히든주를 제시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지금 보통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현대 에버다임은 제 7월 15일 방송을 다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이제 좀 강세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SY와 함께 현대 에버다임을 또 골라드렸죠. 반응은 SY가 먼저 나왔는데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세게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주인공이 되고 뭐 데모,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과거에 이제 클래식한 그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가 잘 적중이 됐고 제 방송을 잘 참고하시고 강의를 잘 따라오셔서 관심 있게 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또 장중에 했던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또 상한가의 흐름을 잘 가져갔기를 한번 내심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현대 에버다임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테마주를 강조를 드리는지 이유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은 지금 연일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제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급등이 나온 시점에서 제시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준비하고 재료가 있고 끼가 보이고 액션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오늘 상한가에 또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매달 상한가 종목을 적중을 하면서 6월달 말 그다음에 7월달 이때는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7월달에도 상한가 종목이 적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애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급등주 혹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익들 아니면 이제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서암기계공업의 짜잘한 수익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상한가를 뭐 챙겨 가시거나 급등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강조드리는 이 테마주의 장세가 뭐 아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수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상승 랠리의 흐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시장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도 뭐 2차 전지와 뭐 반도체 이런 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아쉽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진짜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고 현대 에버다임의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후속주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파이팅 하시고요.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제가 제시드린 이런 종목들이 결과치가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에도 충분히 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상한가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었고요. 8,980원으로 9,000원 목전에 두고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도 두각을 굉장히 많이 나타낸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도 전문가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짚어내시는 능력이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데요. 오늘 힘든 장 안에서도 이 종목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안에서도 이런 빠른 수익률 줄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또 귀를 쫑긋 열고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힘든 월요일 보내고 오셨지만요. 저녁 수업 들으시면서 힘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밑줄 쩍쩍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우리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종목들을 제시드릴 시간들이 그렇게 좀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7월 달에 제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좀 잘 선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시원한 상한가를 또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제가 또 최대한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종목들, 좋은 수익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 위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저와 함께 장중에 소통하고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들, 그다음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저의 히든 종목이 제시가 되는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필히 참여하셔서 보다 좀 더 강도 높은 공부와 종목 정보를 좀 같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뭐 아직 방송 강의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따가 또 뒤에 끝날 때 되면은 또 이제 방송이 또 금방 끝나버리고 또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입장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또 강의 들으시면서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같이 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어렵기도 한 그런 시장입니다. 올라가고 적중이 된 종목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다가도 지금 뭐 화면처럼 코스닥 지수의 오늘 흐름을 보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하락 종목이 1200개, 1300개 근접 아니면 1000개 이상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또 한숨이 나오고 뭐 그런 시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그 좀 오늘 뭔가 좀 감정을 섞여서 이제 시장 브리핑을 좀 하게 됐는데 지수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시장은 뭐 저도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당장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우리가 이제 좀 그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다만 근데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돈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그래도 눈에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들이 물려있거나 지수가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 나의 전체 주력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런 이제 시장의 반사익 수혜주라던가 시장이 빠짐으로써 더 부각이 되는 요런 종목들을 같이 매매를 하고 혹은 앞서서 보셨던 뭐 서암기계공업이라던가 기존의 SY라던가 아니면 이제 오늘의 현대에버다임이라던가 요런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단기간 안에 내셨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물려있는 종목들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현금 관리를 하는데 충분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좀 하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종목들이 오늘 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특히나 좀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먼저 볼까요? 트럼프가 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취임 첫날에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를 시키겠다. 뒤통수를 맞은 머스크 이렇게 해서 기사가 이제 표현이 됐는데 뭐 바이든 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정책적인 방향들을 거의 대부분은 좀 반대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기차 의무화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도 나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전기차 의무화는 앞서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정확한 그 연도는 저도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뭐 몇 년도 이후에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 안에서 몇 프로 생산되는 자동차 중에서 몇 프로 이상은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정책이죠.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해외 기업들한테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막 주면서 우리나라의 공장도 지어주고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이제 우리랑 좀 우호적으로 좀 같이 가자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또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폐지를 하려고 하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이런 종목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뭐 아쉽게도 이런 뭐 시장을 좀 하락 견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LG 엔소로 오늘 마이너스 4.92%, 삼성 SDI도 마이너스 4%,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LNF는 7%, 나노신소재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뭐 2차 전지 종목들, 배터리 종목들이 약세 흐름들을 좀 이어갔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빠지는 가장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지수를 가장 크게 끌어당긴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뉴스, 경제 뉴스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시황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 리스크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많이 도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슈를 보시면은 바이든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난 그 첫 TV 토론을 진행을 했죠. 그때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의 그 TV 토론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라고 이제 그 뉴스들이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뭐 잘못 말해서 푸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 지금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신뢰를 좀 많이 잃고, TV 토론 이후에 이제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는 같은 당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뉴스에 나온 게 바이든 현 대통령이 나는 다음 대선에 나가지를 않겠다 이렇게 이제 좀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때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귀를 스쳐간 총알 사건, 그러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었던 사건, 그때 이후로 이제 뭔가 좀 트럼프 쪽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만한 배경이 바이든의 사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 안에서는 오늘 뭐 좋은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은 역대 최대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뭐 이제 엔비디아 쪽에 가는 HBM이나 뭐 이제 현대차의 수출액이라던가, 요즘에는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미국에서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 흑자가 역대 이제 최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 그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의 그 지지율과 당선 확률들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리스크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증시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과거부터는 이제 관세를 굉장히 좀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국 그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오늘 뭐 지수가 하락한 요인들이 이쪽에서 이제 좀 많이 좀 희석이 좀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런 시장의 흐름들, 그 다음에 시장이 뭐 빠지는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강조드렸었던 미 대선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뭐 정책적인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후보 사태, 이제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을 통해서 더 부각이 된, 혹은 뭐 이제 이게 뭐 증시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랑 같이 얘기 듣고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께는 그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좀 따라준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7월 15일 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테마주 이렇게 해서 뭐 대장 종목, 그다음에 그 다음 종목 중에서 SY,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을 하이라이트를 쳐서 또 강조를 해드렸죠. 물론 오늘 뭐 하이라이트를 쳐드리지 않았던 데모가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그림도 나오긴 했지만,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잡아드리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AS 시간에 또 봤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관련된 종목들, 과거에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들, 가상화폐 우호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와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표 종목으로 우리기술 투자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고, 첫 방송에서는 사실 우리기술 투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두 번째 방송에서는 근데 이게 계속 테마가 좀 강력해지니까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마찬가지로 또 짚어드렸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왜냐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돌파 안착하는 기술적인 그림들이, 차트의 그림들도 충분히 재차 상승이 가능한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운이 좋게 또 급등을 좀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4%, 이 정도의 오늘 최대 상승률, 종가로는 한 12%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뭐 테마가 뭐 여전히 강세 흐름들을 뭐 이어지고 있고, 다방면에 이제 그 정책 수혜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돌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로는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산주,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와 같이 남북 경협주도 같이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강조드렸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쪽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제시를 드리고 했는데, 뭐 그런 종목들까지도 저는 추가 반응들이 앞으로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자, 국내 증시의 3대 업종이라고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이쪽 종목들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요즘에 힘을 너무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반등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증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안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려면은 저는 그 와중에 그 중에서도 반도체 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좀 재료적인 테마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HBM이라는 키워드가 3월달, 4월달 뭐 이때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많이 줬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수익을 많이 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의 기대감들이 지금은 새로운 테마 쪽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 보는 거는 삼성전자가 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보내고 있는 CXL 테마가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가장 좀 강력한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 다음 화면을 넘어가면은 제가 CXL 테마 안에서는 국순당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한번 급발진을 하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달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조금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뭐 잘 버텨주고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CXL 관련된 과거 제시드렸던 국순당이 힘을 좀 더 써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쪽을 보시는 분들도 좀 기다려 보시고 CXL 반도체 쪽에서 나는 솔루션을 좀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순당이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차 전지는 악재가 더해졌으나 충분히 긴 기간에 가격 조정이 나다. 이거는 다 저의 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오랜 기간 동안 깊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저점 매수, 저가 매수를 노리기에는 아직은 뭔가 보여지는 게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그동안 낙폭이 이제 뭐 연 단위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음 뭐 순환 주기라던가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충분한 시그널들이 나올 거고 뭐 이거를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최저 바닥에서 잡아야지 이런 욕심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업황이 완벽하게 돌려지고 다시 한번 사이클을 잡는 그 시기가 눈에 들어오는 뭐 시기 최저 바닥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돌파가 된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들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의 상승 견인의 유일한 희망은 제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제약 쪽인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번째 제약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랑 2차 전지는 휘둘릴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코스닥의 빠른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제약 쪽인 것 같은데 제약 안에서는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가 뭐 테마성으로 이제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한국 BNC라는 종목도 과거에 이제 제시 드려서 이것도 한 20% 가량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눌러지면은 재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밀리면은 트럼프 테마,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제약주한테 수급이 더 붙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 그 히든 종목 7월 달에 히든 종목으로 한국 BNC 이후에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이제 제시를 드렸죠. 이게 이제 무료 방송 캡처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차트랑 그다음에 메모장 그다음에 음성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도 해드리고 이렇게 히든 종목도 제시를 해드려요. 이거는 7월 1일 날 히든 방송 나이백인데 현재는 나이백이 한 18%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좀 조정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나이백이 다음에 이제 또 비만 치료제 순환 테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는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시장이 여전히 힘을 좀 못 쓰는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두 개 본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시나리오에는 저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같이 좀 넣어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뭐 연일 힘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테마주 쪽으로 힘이 굉장히 좀 많이 쏠리니까 이제 투 트랩으로 더블 트랩으로 이런 테마주를 같이 매매를 해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이용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견인 장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개별 테마주 순환매 장세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뭐 안 그래도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대선 이슈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쪽을 지금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익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더 빼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금 테마의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또 이쪽 테마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후속 테마를 또 찾고 후속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제 의견들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음 화면 바로 넘겨주세요. 이번에 그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후보를 사퇴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찾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당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 해리스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 다음에 미시간주 주지사,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 그 다음에 뭐 펜실베니아주의 주지사 등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지금 강력한 다음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를 선택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간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속전속결로 가느냐 아니면 전당대회 뭐 요거를 이제 거쳐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오갈 것 같은데 이제 뭐 전당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8월 중순쯤에 이제 일정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뭐 정확한 날짜들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이 해리스 부통령 지금 거의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뉴스들을 보면은 해리스 후보 유력, 그 다음에 뭐 인종, 성별, 세대 대결, 그래서 뭐 트럼프를 이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거의 저는 이쪽으로 좀 80% 이상은 좀 그 대선 후보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새로운 후보가 나왔었을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보다 조금 더 좀 높은 지지율을 좀 더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선을 앞두고 이 그 양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를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위기가 또 오가는 그림들과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 테마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부각이 되냐면은 뭐 방산주나 아니면은 남북 경협주, 과거에 이제 북한과의 좀 민주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각이 돼요. 남북 경협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는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이 같이 이제 더블 모멘텀을 좀 받기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대마. 이게 좀 새로운 테마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대마 합법화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민주당 안에서 이 대마의 의료 합법화 이런 것들을 강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이 노출이 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시장에서 첫 번째로 찾는 테마는 새롭게 부각이 되는 테마는 이제 대마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성첨단소재, 아이큐어, 그 다음에 화일약품, 한국BNC, 에머리지. 한국BNC는 이제 대장 역할은 아니지만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얽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강조를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목을 한번 좀 과거에 제시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리스 관련된 테마로서 이제 인맥주 느낌으로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된 게 있거든요. IMBC라는 이제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유치한 방식으로 이제 테마주 편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맥주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동훈 관련된 종목, 과거 뭐 대선 때 뭐 이낙연 관련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인맥 관계들이 연결고리를 지어서 이제 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IMBC라는 기업인데 저는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일정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테마로 한번 먼저 쌓이고 그다음에 부각이 된 종목들이 보통 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IMBC라던가 아니면 앞서서 보셨던 우리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올라갔다 다시 좀 내려가고 음봉이 좀 나오고 내일은 좀 더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테마성 종목들을 좀 봤고요.
근데 이제 이쪽 테마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를 간 데모,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 확실히 지금 테마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요. 근데 오늘 다른 종목들도 아니고 상한가를 간 두 개의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는 후속주가 한두 번은 더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밀려서 내려오면은 그때 기회를 보면서 매수를 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좀 급하게 매수를 해서 더 빠른 기간 내에 순환매를 기대하고 또 빠른 급등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많은 트럼프 테마들 안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길게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트럼프 관련된 얘기는 트럼프 관련 수혜주에 대한 얘기들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지난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더해지는 정보성 내용들은 없는데 결과치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급등 종목들이 연속 랠리를 보이면서 나오고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제시드렸던 현대에버다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슈와 테마들은 적중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간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고 여기서 힘을 굉장히 높게 펼쳤기 때문에 여기에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음 순환매, 그 다음에 덜 올라간 종목들은 추가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단기 테마성 종목으로 빠른 수익들을 내고 그 다음에 계좌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급등 종목들 상한가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찾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좀만 좀 빠르게 넘겨볼까요? 후다닥 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 가상화폐 관련된 뭐 지난 강의했었던 내용들도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으로 볼게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평화협상을 안 하면은 내가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이제 당선이 되면은 1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종전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조가 된 거고 여러분들 제가 그때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을 요즘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 당시에는 90%대였는데 이제는 세 자리 수익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세 테마라는 거는 확실히 보여진 거고 오늘 보셨던 뭐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암기계공업의 상승률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이제 계속 먹히고 있는 거죠. 서암기계공업도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좋은 위치에서의 가장 좋은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오늘 올랐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목표를 해보시고 새롭게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 과거에 잘 나갔었던 테마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었을 때 가장 높이 그다음에 가장 좀 빠르게 가장 좀 큰 테마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제 눈에는 포착이 됐습니다. 주봉상 차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물대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이제 올라섰거든요. 돌파하려는 시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왔고 테마는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핵심 테마 종목이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리스 쪽이라던가 트럼프 쪽이 되든 트럼프 혹은 민주당 쪽에서 어떤 주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방향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 대선이 있기 전에 이 종목의 추가 상승 혹은 현대 에버다임의 상한가의 후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더해지는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이 종목을 좀 같이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은 충분히 좋은 흥행을 보여주고 있고 7월 달에 급등 종목과 상한가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잠시 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저와 같이 히든 종목으로 새로운 수익에 도전하실 분들은 이 위에 QR코드 타고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을 후반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추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의 1타 강사 김도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트럼프 리스크의 반사익 수혜주 수업 들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히든 종목 궁금하시고 현대 에버다임의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켜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펀드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